자, 오늘은 물리학의 아주 근본적인 방정식, 그 숨겨진 기원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완벽하다고 배운 그 파동 방정식이 사실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현실의 아주 작은 일부,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네, 한번 시작해보죠. 보통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현실을 아주 매끄럽고 완벽하게 끊어짐 없이 묘사하는 그런 이상적인 방정식으로 배우잖아요. 그쵸? 맞아요. 물리학 교과서를 딱 펴보면 이 방정식이 그냥 주어진 진리처럼 등장하죠. 모든 파동 현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뭐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는 그런 기본 법칙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끄러운 연속체가 아니라 뭐랄까, 마치 레고 블록처럼 아주 작은 알갱이들, 뚝뚝 끊어진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예 접근 방식을 180도 바꿔보는 거예요. 매끄러운 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점, 하나하나 떨어진 그 점들에서부터 파동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말 그대로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가 늘 배우던 이상적인 연속체예요. 부드럽게 이어진 줄 같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이 바로 우리가 탐구할 이산적인 세계, 그러니까 구슬을 하나하나 꿰어 만든 목걸이 같은 겁니다. 왼쪽은 그냥 원래 그렇다고 가정하는 거고, 오른쪽은 아주 단순한 규칙에서부터 결과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죠. 그럼 이 알갱이로 된 세상을 움직이는 규칙은 뭘까요? 놀랍게도 정말 간단해요. 여기 이 방정식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딱 이겁니다. 어떤 한 점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오직 바로 양옆에 있는 이웃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차이값만 보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애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아주 지역적인, 국소적인 법칙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상상하고 거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아주 멀리서 거시적으로 이걸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그 파동방정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예상치 못한 지문 같은 걸 하나 슬쩍 남겨놓고 나타나요. 보세요. 우리가 아주 멀리서 봐서 파동이 길고 완만하게 보일 때는 이 이산 모델이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전적인 파동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오, 여기까지는 딱 들어맞네. 문제가 없어 보이네. 쉽죠?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더 자세히 파고들면 바로 이 녀석이 튀어나옵니다. 기존 관계식 뒤에 빼기 부호로 붙는 이 작은 추가항.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그 기계 속 유령이에요. 이 아주 작은 차이가 사실은 모든 걸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의 핵심은 바로 저 숫자 4입니다. 파수의 4제곱, K의 4제곱에 비례하는 저항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4차 보정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이봐, 사실 이 세상의 바탕은 연속적이지 않고 뚝뚝 끊어져 있어 라고 말해주는 지울 수 없는 구조적인 지문인 셈입니다. 중요한 건 이 추가항이 계산 실수나 모델의 오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맨 처음에 세웠던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인 가정들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이 뭐냐고요? 정말 단순한 3가지예요. 첫째, 공간은 점으로 되어 있다. 둘째, 점들은 바로 옆 점에만 영향을 준다. 셋째, 물리법칙은 어디서나 똑같다. 하고 이겁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3가지 규칙을 딱 적용하면 아까 그 4차 보정항이 수학적으로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고전 파동 방정식은 사실 본질적으로 이산적인 이 세상의 움직임을 아주 거칠게 근사한, 말하자면 1차 근사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였던 셈이죠. 좋아요. 그럼 이걸 1차원선이 아니라 2차원 평면이나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한층 더 깊어지고 재밌어집니다. 3차원으로 오면요, 이 보정항이 더 이상 그냥 깔끔한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파동이 X축으로 가느냐, Y축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각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보정항의 값이 전부 달라져요. 즉, 더 이상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그런
등방성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방정식의 오차나 결함처럼 보였던 이 보정항이 사실은 그 밑에 깔려있는 이산격자의 기하학적인 구조, 그러니까 공간이 어떤 모양의 벽돌로 쌓여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암호였던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과학 모델과 실제 현실의 관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쓰는 방정식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지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오늘의 결론을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 줍니다. 4차 항은 그냥 대충 끼워 맞춘 수정이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이산적인 성질이 겉으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증거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연속체 모델이 현실과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정확히 지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또 다른 완벽한 법칙들, 어쩌면 그 법칙들도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어쩌면 모든 위대한 발견은 진정한 현실을 향한 끝없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